여러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갈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역대 최고 투자자 중에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보는 중국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 나오는 시리즈인데요. 중국의 과거, 중국의 현재,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미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 달리오가 지금 베스트셀러를 하나 쓰고 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책을 다 쓴 다음에 그 책방에 가서 팔게 하는데, 출판사를 통해서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챕터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거를 그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챕터 언제 나오나? 궁금해. 궁금 해가지고 일주일에도 몇 번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드디어 챕터 6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책 이름은 Changing World Order, 그러니까 바뀌는 세계 질서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500년 동안 세계 정치 경제를 분석해가지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라 재밌습니다, 이 책이. 그 보통 역사책을 보면은 그 책들은 보통 세계 정치 쪽을 많이 다뤄요. 뭐 전쟁 역사 이런 걸 다루는데, 레이 달리오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경제와 그 통화정책 이런 것이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특히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죠. 참고로 저는 레이 달리오에게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앞광고도 아니고 뒷광고도 아니고요. 자, 어쨌든 그 챕터 3, 4, 5에서 네덜란드, 영국, 미국 제국을 다뤘고 9월 14일 드디어 챕터 6 중국의 과거에 대한 챕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죠. 이 원칙이라는 책 굉장히 재밌고요. 이 빅 데트 크라이시스 이것도 저한테 가르쳐준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책입니다. 자, 레이 달리오는요, 중국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고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친중 인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를 해도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그 노력이 그 사람 글과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누가 봐도 매크로 투자,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경제를 보고 투자하는 이런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가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세계 1위 해치펀드를 굴리고 있으니까요. 브리츠워터. 그러니까 이런 투자자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저도 매우 궁금했고요. 사실 저도 중국 현대 역사를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주 훌륭하게 같이 배웠죠.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1984년 한 35년 전에 중국을 처음 방문을 했고 그 후에도 엄청나게 자주 갔습니다. 1984년만 해도 중국이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였고 미국에서 자본주의를 배우려고 노력을 그때 많이 했는데요. 그때 가가지고 자본주의 기법도 설명을 해주고 투자는 이런 거고 자본주의란 이런 거고 금융시장이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강의도 꽤 많이 했고 중요한 정책 만드는 분들한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친구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아들이 11살 코 흘리게 일 때 중국 깡촌에 얘를 보내가지고 강제로 중국 학교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에는 되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빠한테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평균 미국인보다 중국을 훨씬 더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게 1500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역대급 가장 최강 강대국은 미국이 1950년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 후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은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여기 한 1800년대부터 1950년까지 죽을 쓰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미국과 근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검은 거는 영국이고요. 영국도 19세기에 되게 잘 나갔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영국 전에 1인자는 네덜란드, 이 주황색, 얘네들도 한 1600년대 초반부터 1700년대 중반까지 잘 나가다가 영국한테 추월을 당했죠. 참고로 중국은 그 전에 계속 1등이었는데 요때부터 이제 세계 2위를 유지하다가 19세기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쫙 내려가죠. 네, 여기 보면은 레이 달리오는 심지어 당나라부터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은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를 보면은 가장 피크 타이밍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국가가 몰락한 다음에 몰락해서 당나라는 사라지고 송나라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요때 동그라미, 요게 1600년대 초반인데, 이때 이제 중국이 세계 1인자 자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위 바통을 네덜란드한테 넘겼고요. 네, 그런데도 한 요때까지, 한 1800년대 그 초중반까지는 중국이 그래도 세계 2위로 버텼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당시 1위였던 영국과 붙어가지고 아평전쟁에서 대빵 깨지고 나서 몰락을 해서 완전히 개몰락하다가 다시 이제 1950년대부터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중국이 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요때, 요 100년 때만 중국이 세계 1위, 2위에 못 들은 거였죠. 네, 레이 드알리오가 보는 중국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다. 사람도 그렇고 정책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국가 자체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과 달리 수십 년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미국은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어도 어차피 4년, 8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거에 맞는 기량 목표를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거의 다 달성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2049년 정말 100년 목표는 요때가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100년이 되는 그 해인데 1인 GDP가 중급 선진국 정도에 도달을 하고 GDP는 그때 미국의 2배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을 것이다. 이게 중국의 비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는 특이하게도 중국 사람들은 전쟁도 신나게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조용히 강해져가지고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상대방이 감히 나한테 덤비지 못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들면서 원래 중국이라는 큰 국가가 있었고 그 옆에 있었던 그 국가들은 그냥 그 중국을 인정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 대신에 중국은 그럼 그 쪽무래기 나라들한테 선물을 하고 그리고 무역 기회를 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조선시대까지 뭐 한국과 중국의 그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중국은 유교, 율법주의, 도교, 마르크시즘으로 이루어진 전체주의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유교는 뭐 한국도 그 유교 사상이 깊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내 자리를 찾으면은 그리고 내 자리를 알면은 평화가 온다 이렇게 했고 율법주의라는 거는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정복 플러스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도교는 자연의 법칙과 어울러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르크시즘에 관해서는 레이 달리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중국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뭐라고 썼나 그거를 막 뒤져봤는데 그 전에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은근하다고 합니다. 이야 아주 마르크스 머리가 꽤 좋았네. 훌륭한 사상이야. 끄떡끄떡했고 그리고 그 레이 달리오는 모택동이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모택동이 당시에 본 중국은 그 이상한 열강들이 와가지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자본가라고 해서 와서 공장 짓고 중국에 있는 거 다 뜯어가고 중국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런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아하 자본주의는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레이 달리오는 194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위력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아주 해피해지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레이 달리오는 자본주의가 좋다고 생각을 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1800년대 초중반부터 중국이 철저히 몰락한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그 가장 크게 몰락한 게 1930년대, 40년대, 심지어 일본 같은 애들한테도 막 당하고, 막 학살당하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 뭐 국민당이랑 저기 공산당이랑 싸워가지고, 결국은 모택동이 승리를 하죠. 그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모택동은 1949년 중국을 통일을 한 다음에 현대 중국의 기반을 닦습니다. 1976년까지. 레이 달리오는 재밌게 모택동을 노동자들의 대자본가 계급 전쟁을 이끈 철학자이자 혁명가 그리고 사실상 중국의 황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27년 동안에 중국 성장률이 연평균 6% 뭐 나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수출 같은 것도 해서 40억 달러 정도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전에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연 6%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좀 나아진 거는 확실하나 아직도 더럽게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국가 기반을 닦은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히 자본가들, 뭐 자본가처럼 생긴 사람들, 자본가처럼 생긴 것과 비슷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이 문화혁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수백만 명을 제거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소련과 처음엔 친구였죠. 둘 다 공산주의, 뭐 빨갱이, 예! 이런 거니까. 그 후에 그 1950년대 후반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60년대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베트남과 이제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뭐라고 새끼들아, 오케이 그럼 난 미국으로 간다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미국을 친구로 맞이합니다. 참고로 이제 6.25 때 중국과 미국은 한국에서 싸웠죠. 20년 지나가지고 다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네, 중국 컴백 2단계. 모택동이 죽고 나서 덩샤오핑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중국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이 사람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1978년부터 2013년 싱가포르의 그 리콴유 그 총리, 싱가포르를 지금 선진국으로 만든 그분이죠. 이분이 레이 달리오 친구라고 해가지고 집에 모셨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위대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리콴유는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리더는 덩샤오핑이네 라고 했습니다. 정말 10억 명 인민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좋게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시장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모택동 시대에는 뭐 무슨 일을 하든 월급은 다 똑같았고 일을 사실 하나도 안 해도 뭔가 이제 밥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공산주의였죠.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일할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을 하든 말든 똑같은 걸 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가장 큰 단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미국은 중국의 개방을 대환영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생산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물건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갖다 파는데 미국은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사느냐? 그게 아니죠. 그냥 외상으로 채권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싼 물건을 거의 공짜로 막 쓸 수 있었고 외상으로 썼고 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런 미국 채권을 받아가지고 외화를 슬슬 쌓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요 시대는 부와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존하면서 같이 동반성장하는 이제 그럴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글로벌화의 최대 수혜자이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이 그 덩샤오핑의 후계자들인 장제민과 후진타오도 똑같은 노선을 탔다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죠. 흑묘 백묘론.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상관없잖아요. 인민들이 잘 살면 되고 쥐만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덩샤오핑이. 근데 2008년부터는 이제 글로벌화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중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제 부채로 이제 그 미국은 화려하게 잘 살았죠. 돈 빌려가지고 팡팡 쓰고 잘 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2008년에 그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때 1930년대가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게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현상이었는데 버블 붕괴 이건 1929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계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이건 1929년과 32년과 비슷하고 제로금리로 이제 금리를 내려버렸죠. 이거는 1931년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1934년에 있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버블 붕괴 후에 몇 개월 만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대공황 때는 중앙은행들이 좀 어벙해가지고 1929년에 버블이 꺼졌는데 돈을 막 찍어내기 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5년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이 대공황이 엄청나게 커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금융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이제 2009년부터 1933년부터 36년까지 그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도 크게 올랐습니다. 빈부 격차 확대 1933년부터 38년 이때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또 1939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빈부 격차가 커지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 국가에는 퍼퓰리즘이 생기고 국가주의가 생기고 우리나라 잘하고 쟤들 쓰레기야 이런 게 생기고요. 그리고 국내 안에서 빈부 갈등이 막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국가 간으로 보면은 이제 꼭 이럴 때 굴러온 돌, 중국과 박힌 돌, 미국 이렇게 싸우게 되고요. 1930, 40년대에는 이제 굴러온 돌이 독일과 일본이었고 박힌 돌이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었죠. 네. 그 다음에 3단계는 지금 이제 시진핑이 2013년부터 권력을 잡고 이제 중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능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거를 미국이 곱게 보지는 않고 미국은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은 미국과의 대립을 그다지 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해가지고 저 중국 쉐끼를 하면서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술 전쟁, 지정학적 전쟁, 자본 전쟁까지 지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중 20%가 지금 중국한테 지배권을 뺏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는 지난번에 제가 읽은 다른 글에서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10년 정도 냉전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진짜 전쟁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전쟁을 할 것이 뻔하잖아요. 뭐 대만이라든지 남중국해 재수 없으면 한국도 휘말릴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이거 꽤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194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랐거든요. GDP가 350불에서 50배 늘었고 15,000불까지. 그리고 이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22%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놈들이 96%에서 1%로 엄청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평균 수명은 41세에서 77세로 늘었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이 18에서 59%로 늘었고, 애들도 1000명 나면은 보통 중국에서 그 중에서 20%가 죽었는데 지금은 뭐 7명, 0.7%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교육받는 것도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보통 중국 애들이 지금은 그래도 8년이면은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졸업한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중국의 스탠다드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 지금 미국을 위협할 그런 고지까지 왔습니다. 요약. 자, 미국과 중국, 왼수에서 동반작, 그리고 다시 왼수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독일과 일본의 길을 걷는지 아니면은 조용히 그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잡은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게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자, 9월 24일 날 레이 달리오는 미중 관계와 전쟁을 공개한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레이 달리오가 보는 중국과 미국의 그 현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야, 오늘 이 얘기가 재밌었단 말이야. 그 다음 얘기가 훨씬 더 재밌을 것더라 라고 이미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데 전 여기에 관심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저는 제 돈을 과거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레이 달리오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주장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한번 핫하게 토론을 해보시죠.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그러면은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